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60세가 넘으셨다면, 아니 50대 후반이시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주방 찬장 어딘가에 있는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을 매일 밤 두세 번씩 화장실로 보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그 음식이 말입니다. 저는 이호선 박사입니다. 지난 20년간 노년의학을 전문으로 하며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밤에 자주 깨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노화의 일부라고 체념하죠.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정말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밤 잠을 설치는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녁에 드시는 음식과 그 시간 때문이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우유 한 잔, 건강하다고 알려진 과일 한 조각, 혹은 소화에 좋다는 요구르트 한 통,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방광을 자극하고 밤새 화장실을 오가게 만들며 심지어 어두운 복도에서 넘어질 위험까지 높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침대에 누워서인가요? 아니면 소파에 앉아서인가요? 그리고 지금 몇 시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제가 직접 연구하고 검증한 정보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60세를 넘기면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변화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조차도 이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은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심장 박동은 느려지고 호흡은 깊어지며 모든 장기들이 회복과 재생에 집중합니다. 이때 바소프레신이라는 작은 호르몬이 등장합니다. 이 호르몬의 임무는 단 하나입니다. 신장에게 야 이제 밤이야, 쉬어, 소변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마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해가 지면 바소프레신이 증가하고 신장은 소변 생성을 줄이며 우리는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지나면 이 아름다운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소프레신의 분비가 줄어들거나 그 메시지가 약해집니다. 신호가 지연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전달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 결과 신장은 여전히 나처럼 일을 계속합니다. 체액을 걸러내고 소변을 만들고 방광을 채웁니다. 여러분의 뇌는 자고 싶어 하는데 방광은 지금 일어나 화장실 가야 해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2시, 3시의 갈증도 아니고 통증도 아닌데 그냥 깨는 이유입니다. 몸이 더 이상 밤과 낮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방광은 마치 신경이 곤두선 경비원처럼 변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죠. 젊었을 때 여러분의 방광은 400에서 500ml의 소변을 편안하게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겨우 150에서 200ml, 그러니까 물 반 컵 정도만 차도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방광벽의 신경들이 지나치게 민감해진 겁니다. 실제로는 급하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지금 가야 해, 지금 당장이라고 거짓 경보를 울립니다.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말이죠. 여러분을 속이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몸이 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전혀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근육량 감소와 야간뇨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가 가늘어지고 팔뚝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거대한 수분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낮 동안 여러분이 마시는 물, 차, 국물의 상당 부분이 근육 조직에 저장됩니다. 젊었을 때는 근육이 튼튼해서 이 수분을 잘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들면 이 저장 능력도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많이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체액이 점점 하체로 내려가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밤에 침대에 평평하게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에 고여있던 모든 체액이 다시 혈류로 돌아옵니다. 갑자기 혈액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신장이 감지합니다. 오, 혈액이 너무 많네. 이거 빼내야겠어라고 판단하고 즉시 소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낮에는 괜찮다가도 누우면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지는 이유입니다. 중력과 체액의 이동, 그리고 신장의 반응이 모두 합쳐진 결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나는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라고 절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놀랍도록 현명합니다. 올바른 도움을 주면 다시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3가지 씨앗입니다. 아마씨, 호박씨, 그리고 검은깨. 이 3가지는 대부분의 한국 가정 주방에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가진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씨앗들은 방광에 과민한 근육을 진정시키고 몸속의 염증을 줄이며 호르몬 균형을 도와주는 미네랄과 영양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에 단 한 큰술,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밤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꾸준하게 7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한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이 방법으로 더 깊이 잠들고 덜 깨며 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씨앗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바로 아마씨입니다. 많은 분들의 주방 찬장 어딘가에 조용히 놓여있는 작고 갈색인 이 씨앗 말입니다. 대부분 소화에 좋다거나 변비에 도움이 된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마씨가 여러분의 숙면을 도울 수 있는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고 과학적입니다. 아마씨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종류의 최고 식물성 공급원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오메가3과 야간뇨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 곳곳에 염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관절에도, 혈관에도, 그리고 방광벽에도 말입니다. 이 염증은 방광을 더욱 자극적이고 예민하게 만듭니다. 방광이 절반만 차도 지금 가야 해라는 신호를 보내게 하는 거죠. 아마씨 속의 오메가3는 이 염증을 줄여줍니다. 방광의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방광이 비우고 싶다는 느낌이 들기 전에 조금 더 소변을 담을 수 있도록 용량을 늘려줍니다. 쉽게 말하면 새벽 2시에 울리던 잘못된 경보가 줄어들고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며 더 연속적인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씨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씨에는 리그난이라는 천연 식물 화합물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에게 놀라운 도움을 줍니다.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고 수면의 질을 부드럽게 개선하며 관절 통증을 줄이고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과민성 방광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셨던 박영숙 선생님입니다. 박 선생님은 1년 넘게 매일 밤 2-3번씩 잠에서 깨셨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물도 마시지 않고 차도 피하고 심지어 과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요인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1시, 3시, 때로는 5시까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기분은 가라앉았으며 무엇보다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제 몸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지 모르니까 외출도 무섭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꺼려져요. 그러던 어느 날 따님이 인터넷에서 아마씨에 대한 글을 읽고 작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저녁 5시 30분에 드시는 죽에 볶은 아마씨 가루를 딱 한 큰술 넣는 거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일째 되는 날 밤 새벽 3시에 한 번만 깨셨습니다. 우연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4일째, 5일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광이 더 조용해진 느낌이었고 잠도 더 깊어졌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밤에 딱 한 번만 깨거나 심지어 아예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자는 날도 생겼습니다. 한 달 후 박 선생님이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그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에는 활력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을 설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게 노하니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보니 제 몸이 그저 약간의 도움을 청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올바른 음식을 올바른 시간에 주니까 몸이 다시 저와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친구들도 만나고 교회 모임에도 나가요. 밤에 잘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인지 몰랐어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는 하루에 반 큰술에서 한 큰술이면 충분합니다. 씨앗을 마른 팬에 약한 불로 살짝 볶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유리병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매일 쭉, 요구르트 또는 따뜻한 우유에 섞어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아마씨는 잠자리에 들기 바로 전이 아니라 저녁 7시 이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몸이 처리할 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씨는 섬유질이 풍부하니까 물을 충분히 함께 마셔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작은 씨앗 하나, 부드러운 실천 하나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두 번째 씨앗으로 넘어가 볼까요? 호박씨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떡 고명이나 영양 간식 속에서 이 초록색 씨앗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작고 평범해 보이는 씨앗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호박씨에는 아연이 가득합니다. 이 미네랄은 남성의 전립선 건강은 물론이고 여성의 요로 건강까지 조용히 지원합니다. 아연은 비뇨기계의 미세한 부기를 줄여주고 소변을 제자리에 붙잡아주는 골반 근육의 힘을 향상시킵니다. 방광 조절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호박씨의 진짜 마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은 나중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멜라토닌이 뭐냐고요? 바로 우리를 깊은 잠으로 이끄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호박씨를 드시면 두 가지 아름다운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방광이 쉬도록 도와주면서 동시에 뇌가 편안하게 잠들도록 돕는 거죠. 이게 얼마나 완벽한 조합입니까? 한국의 많은 의사들이 요즘 잦은 소변과 끊긴 수면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에게 호박씨를 적극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구에서 여동생과 함께 사시는 68세 김미경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여사님은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막 잠들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면 다시 잠들기까지 30분,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잠들고 깨고 다시 잠들고 깨고를 새벽까지 반복했습니다. 이런 패턴이 몇 년간 계속되자 김 여사님의 삶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기분도 우울해졌습니다. 심지어 20년 넘게 다니던 절의 아침 예불도 그만두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동생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언니, 병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마다 김 여사님은 나이 들면 다 이래
뭐 어쩌겠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역 보건소에서 열린 건강 강좌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한 영양사가 호박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연과 트립토판, 방광 건강과 수면의 관계. 처음 듣는 내용이었지만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여동생에게 이야기했고 둘이서 시장에 가서 생호박씨를 샀습니다. 그날부터 김 여사님은 오후 5시에 따뜻한 나물 한 접시에 볶은 호박씨 한 큰술을 뿌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일째 되는 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밤, 김 여사님은 밤 10시에 잠들어서 새벽 4시 30분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잤습니다. 6시간 반, 몇 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연속된 수면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너무 신기해서 시계를 2번이나 확인했다고 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밤 5시간에서 6시간을 연속으로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한 번 깨는 날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3번씩 깨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김 여사님이 제게 이 이야기를 공유할 때 그분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습니다. 박사님, 저는 진정한 잠이 어떤 느낌인지 잊고 살았어요. 매일 아침 피곤한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웃음이 나와요. 창문을 열고 햇살을 보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다시 아침 예불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작은 씨앗 하나가 제 인생을 돌려놓았어요. 호박씨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금 없이 가볍게 볶아서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먹는 것입니다. 저녁에 드시는 죽이나 국에 넣어도 좋고 그냥 마른 상태로 씹어서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드셔도 됩니다.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씨앗을 가루로 만들어 요구르트나 따뜻한 우유에 타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한 스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째이자 마지막 씨앗입니다. 바로 검은깨입니다. 한국의 모든 지역에서 대대로 검은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력을 보강하며 회복력을 키우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할머니들의 지혜, 한의학의 전통, 모두 검은깨를 최고의 강장식품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겨울철이나 밤에 쉽게 추위를 느끼는 어르신들의 야간뇨를 줄이는데 검은깨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정말 숨겨진 보물 같은 정보입니다. 검은깨는 건강한 지방, 철분,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이 모든 영양소가 함께 작용하여 신경계를 지원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신장과 방광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검은깨를 신장의 강장제로 봅니다. 신장이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소변을 보고 싶어 하는지가 조절됩니다. 튼튼한 신장은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걸러내지만 약해진 신장은 특히 밤에 과활동하여 우리를 계속 깨웁니다. 검은깨는 또한 약간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발이 차갑거나 소화가 약하거나 밤 동안 오한을 느끼는 분들에게 특별히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소량의 검은깨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더 깊은 잠, 더 적은 화장실 방문, 그리고 아침에 더 가벼운 몸을 가져다 줍니다. 서울에서 작은 옥상 텃밭을 가꾸며 혼자 사시는 71세 이정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겨울이 되면 항상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담요를 2장 덮어도 밤에 춥게 느껴졌고 그 추위와 함께 2~3시간마다 잦은 소변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1시, 3시, 5시. 시계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마다 몸이 더 차가워지고 다시 잠들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아침이 되면 피곤하고 무기력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혼잣말로 내 방광에 기강이 없는 것 같아 계속 나를 부르니 말이야라고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같은 층에 사시는 한의사 선생님이 이 어르신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방법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저녁 식사 1시간 전인 오후 6시 30분에 마시는 검은 깨 가루를 넣은 따뜻한 우유였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검은 깨는 신장을 따뜻하게 하고 강화합니다. 따뜻한 우유와 함께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 전체에 온기가 퍼집니다. 한번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이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검은 깨를 사다가 마른 팬에 볶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우유 200ml를 끓여 깨 가루 반 큰술을 넣고 천천히 저어 마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느껴지던 냉기가 줄어들었습니다. 발과 다리가 덜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변화는 확실해졌습니다. 이제는 밤에 딱 한 번만 깨거나 어떤 날은 전혀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잤습니다. 몸에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배에 온기가 머물고 다리가 덜 차가우며 잠이 더 이상 끊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이 어르신은 한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게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늙으면 이렇게 사는 줄 알았죠. 그런데 작은 변화 하나가 제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에 나가서 식물들을 돌보는 게 즐거워요. 예전엔 너무 피곤해서 그럴 기력도 없었거든요. 이 음료를 준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검은 깨를 마른 팬에 약한 불로 3분에서 5분 정도 볶으세요. 살짝 터지기 시작하고 고소한 향이 나면 됩니다. 식힌 후 믹서나 절구로 고운 가루로 만들어 유리병에 보관하세요. 매일 저녁 우유 200ml를 끓여 깨 가루 반 큰술을 넣고 천천히 저어 마시면 됩니다. 설탕이나 꿀 없이 그저 편안함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맛 그대로 즐기세요. 만약 당뇨가 있거나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에는 우유 대신 따뜻한 물에 가루를 타거나 작은 그릇에 죽이나 밥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전통에서 온 씨앗 한 줌, 정성으로 만든 한 모금이 평화로운 하룻밤을 되돌려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3가지 강력한 씨앗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씨앗은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씨앗은 약처럼 다뤄야 합니다. 올바른 양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5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원칙, 시간입니다. 씨앗을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7시 이전입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말이죠. 왜 그럴까요? 60세 이후에 우리 몸은 조금 더 느리게 움직입니다. 소화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흡수도 더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언제 먹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씨앗은 영양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방, 단백질, 섬유질, 미네랄이 가득하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소화되고 흡수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섭취 시간은 오후 4시에서 6시 30분 사이입니다. 이렇게 하면 잠자리에 들기 전 3시간에서 4시간의 여유가 생깁니다. 몸이 씨앗 속의 지방, 미네랄, 섬유질을 처리하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만약 너무 늦게, 예를 들어 저녁 8시나 9시에 씨앗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부 팽만감, 속쓰림 또는 가벼운 요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직 소화 중인데 누워버리니까 불편한 거죠. 반대로 너무 일찍, 점심 식사 전에 먹으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하루가 길어서 수분 섭취를 잊게 되고 그러면 섬유질이 많은 씨앗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늦은 오후, 저녁 간식 시간이나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을 찾으세요. 그 시간을 씨앗 타임으로 만드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면 몸도 리듬을 기억하고 더 잘 반응합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나이가 들면 소용없구나. 하지만 조카가 최소한 10일은 해보세요라고 격려해서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일째 되는 날 밤, 뭔가 달라졌습니다. 새벽 3시에 한 번만 깼습니다. 1시에는 깨지 않았어요. 우연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7일째, 8일째도 비슷했습니다. 한 번만 깨거나 2번 깨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 여사님은 밤 10시 30분에 잠들어서 새벽 4시 30분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잤습니다. 6시간, 몇 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연속된 수면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너무 신기해서 처음에는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시계를 보고 창밖의 하늘을 보고 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정말로 6시간을 잔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2주가 지나자 변화는 더욱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밤 5시간에서 6시간을 연속으로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한 번 깨는 날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3번씩 깨는 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몸이 가볍고 마음이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최 여사님은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에는 활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들어오시는 모습만 봐도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박사님, 제 몸에 아직 이렇게 잘 수 있는 힘이 남아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포기했었어요.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잠 못 자는 게 당연하다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작은 변화 하나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잃어버렸던 축복이 돌아온 것 같아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기대돼요. 친구들한테 전화도 하고 등산도 다시 시작했어요. 삶이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여전히 어떻게 잠을 자고 쉬고 치유하는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몸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몸을 지지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압박이나 벌이 아니라 자극, 시기, 적절한 친절로 말이죠. 해가 지기 전에 먹는 씨앗 한 숟가락이든 밤에 몇 번의 차분한 심호흡이든 변화가 강력하기 위해 클 필요는 없습니다. 몸에 올바른 리듬, 올바른 음식, 올바른 공간을 주면 몸은 반응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빠르게, 하지만 항상 감사함으로 말이죠. 노년기의 치유는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협력에 관한 것입니다. 몸과 싸우는 게 아니라 몸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의 밤이 불안했다면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몸이 기다리는 것은 정성과 사랑으로 내딛는 여러분의 작은 한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씨앗과 야간료에 대한 흔한 오해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오해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해, 나는 이미 씨앗을 먹고 있는데 여전히 밤에 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건강 강좌나 상담 전화에서 어르신들로부터 가장 흔하게 듣는 말입니다. 이 박사님, 저는 아마씨나 호박씨를 음식에 넣어 먹는데 여전히 새벽 2시에 일어나야 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몇 시에 드시나요? 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저녁 8시 이후나 잠자리에 들기 너무 가까운 시간에 씨앗을 먹으면 몸이 소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방광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위장에 무겁게 남아 수면을 더욱 방해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는 씨앗을 오후 4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가벼운 식사의 일부로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계가 영양소를 처리하고 방광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킬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씨앗이 효과가 없다고 느끼신다면 먼저 씨앗이 문제인지 아니면 시간이 문제인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오해, 씨앗을 먹으면 몸에 열이 나는 것 같아서 끊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씨앗, 특히 깨나 아마씨는 열이 많은 음식이어서 특히 여름에는 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며 종종 오해되곤 합니다. 과도하게 또는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일부 씨앗은 몸의 온기나 무거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양을 올바른 시간대에 먹으면 실제로는 몸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주지 방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오후 6시 30분에 따뜻한 음료에 타서 마시는 볶은 검은 깨는 야간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씨는 마른 팬에 볶아 가루로 만들면 열을 내지 않으면서도 관절 건강과 호르몬 균형을 돕습니다. 그러니 식단에서 씨앗을 완전히 빼기보다는 양과 시간을 조절해 보세요. 자연은 현명하게 사용될 때 해를 끼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 오해, 씨앗을 한번 먹어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한두 번 만에 변화가 없으면 신뢰를 잃게 되죠. 하지만 치유는 특히 60세 이후에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수년간의 습관, 염증, 그리고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을 때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수면이나 방광 건강에서 뚜렷한 개선을 보인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7일에서 10일간 꾸준히 사용한 후에야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는 매일 같은 시간에 걸쭉 씨앗가루 한두 숟가락을 섭취했다는 의미입니다. 몸은 새로운 루틴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아이처럼 인내심과 규칙적인 보살핌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그러니 한번 시도하고 포기하셨다면 부드럽게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번에는 최소 10일 동안 꾸준히 말이죠.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드세요.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오해, 씨앗 맛을 안 좋아하거나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질감이나 맛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식단에서 씨앗을 먹는데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씨앗들의 아름다움은 여러분이 이미 매일 드시는 음식에 쉽게 섞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날것으로나 단독으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미 즐겨 드시는 것에 섞기만 하면 됩니다. 저녁에 드시는 죽에 아마씨 가루 한 큰술을 넣거나 따뜻한 우유에 검은깨 가루를 저어 넣으세요. 호박씨는 으깨서 나물 무침이나 부드러운 죽 위에 뿌릴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씨앗 믹스를 비빔밥에 넣거나 상큼한 나물과 함께 미음에 저어 드시기도 합니다. 목표는 새로운 습관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맛이나 질감이 장벽처럼 느껴진다면 약간의 창의력만 있으면 씨앗이 음식 속으로 사라져 조용히 치유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몸은 정말 놀랍습니다. 60세가 넘었다고, 70세가 넘었다고 해서 좋은 잠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은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정성과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뿐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 씨앗 한 숟가락이 평온한 밤과 활기찬 아침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이미 씨앗을 드셔보신 분이 계신가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아니면 오늘부터 시작해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의미이고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는 건강 정보를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밤에 잠 못 이루시는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건강한 밤을 선물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오늘 밤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